저희 알더밥에서는요, 네이버에 카페 개설했습니다. 알더밥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페에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또 좋은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우리 가족분들 한 분씩 선정해서 특허받은 남성 제품이죠, 위너크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요, 너블곰님한테 이 위너크림 한 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념새우장, 코마님이 만드신 양념새우장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그 후기를 보니까 부부가 서로 입맛이 너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사갖고 오면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아서 이렇게 좀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양념새우장은 거의 유일하게 둘이 입맛이 딱 맞았다고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너블곰님 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그 네이버 쇼핑에서 또 알더밥 검색하시면 저희 알더밥 그 쇼핑몰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코마님이 만드신 강화도 교동소의 꽃새우를 이용한 양념 꽃새우장하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날 만들라고 아주 똥을 쌌습니다. 보리굴비, 부세 보리굴비. 500마리 만들었는데 500마리. 예, 500마리 만들었습니다. 판매 중이니까 우리 가족분들 그 많은 관심과 구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우리 김세리 박사님이 지금 차를 이렇게 이쁘게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차 향이. 우리 박사님의 뭐 경력, 양력 또는 뭐 차를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강의하시게 된 동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그 오늘 차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김세리 박사님은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예다학으로 석사 또 철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우와. 성균 예절차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인문다도연구소 여유예 소장, 또 중국 복건성 안개차 전문학교의 고문으로 계시고요. 성균관대학교 또 기타 여러 곳에서 차와 관련된 또 인문학, 철학을 강의를 하고 계시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알더밥 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 마시는 것을 즐기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그런 문화를 알리고 공부하고 있는 김세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도녀. 네. 차도녀. 우리 그 쿠마님이 그 김세리 박사님을 적극 추천하셔가지고 저희가 우리 박사님을 어렵게 모셔서 1편, 2편, 3편에 걸쳐서 재미난 차 이야기를 이렇게 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강정구 대표님 차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네. 항상 차를 많이 마시는 편이죠. 커피를 잘 안 드셔서 차를 좀 좋아하신다. 예. 우리 쿠마님은 차 어떠세요? 이제 막 입문입니다. 이제 입문입니다. 뭐 전에는 뭐도 모르고 네. 그냥 막 마셨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듯이 좀 배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뭐 차 그렇게 뭐 즐기진 않고 오히려 커피를 자주 마시는 그런 습관 때문에 차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서 오늘 차 이야기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그 김세리 박사님이 또 소주제를 잘 정해 주셔서 오늘 재밌게 한번 들어보고 저도 앞으로 차 마실 때 차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차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와 코코아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즐기는 이 3대 비알코올성 기호 음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카페인과 카테인 또 테아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특유의 은은한 향과 맛을 즐긴다. 이게 차에 대한 그 정의가 이렇게 어디서 보니까 나와 네네. 있는데요. 네. 그러면 차를 사람들이 마시는 건 그 향과 맛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차는 기호 음료이기 때문에 일단 맛이 있어야 되고 또 향기가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부수적인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자기 성찰, 종교적인 쪽에서도 많이 드세요. 뭐 절이나 뭐 교회, 성당에서도 이제 또 행사, 의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그냥 마시는 것의 일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른 의미들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을 마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차는 본래 이제 차 나무를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소나무의 소리나 대나무의 대처럼 차도 본래 차나무의 이름 그 차나무라는 이름의 나무인데 이제 보통 거기서 이제 찻잎을 갖다가 따서 이렇게 우려내는 그것을 이제 차라고 하죠. 근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저희가 흔히 뭐 유자차나 율무차 같은 그냥 따뜻한 음료수를 전부 이렇게 통칭해서 차라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차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정의가 헷갈릴 때도 있고 네. 혼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것도 한번 딱 정의를 네.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리를 좀 하면 그 크게 이제 음청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음청류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마실 수 있는 것들 전부 다를 통칭하는 거거든요. 차, 뭐뭐 차 해서 이제 차라는 개념은 캐밀리안 시네시스라고 하는 그 차 나무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잎을 따서 여러 가지 이제 가공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뭐 차 중에서 무슨 차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 저기 박사님 어떤 차 좋아하세요? 그럼 뭐 율무차, 네, 율무차, 뭐 대추차, 유자차 이렇게 다 이렇게 끝에 이름 차 들어가면 다 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탕일 수도 있고 원래 개념은 그러니까 바뀐 게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탕, 대추탕 원래 탕이었는데 이게 이제 말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차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혼용화해서 쓰고 있는 거죠. 쌍화탕. 그렇죠. 쌍화차 이렇게 부르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그 조선시대에 정약용 선생님이 아언각비라는 말을 쓰시면서 원래는 차나무 잎을 우린 것만 차라고 불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탕이나 환 또 고처럼 먹는 방법으로 착각하여 한 가지 재료를 우린 것을 모두 차라고 부르니 그죠? 생광차, 귤피차라고 하는 부르니 이거는 좀 잘못된 그 네. 단어를 쓰는 것이다라고 네. 예전에 그 비판하신 그런 네, 글도 있다라고 아언각비 합니다. 있었죠. 네. 이제 생강탕이 맞는 거예요. 생강탕. 생강탕인데 그죠? 하지만 이제 다 근데 차라고 지금 하니까. 거의 뭐 차라고 네. 하죠. 통칭해서. 네.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커피도 들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차 박사님 굉장히 좀 사실은 생소하고요. 저희 주위에서도 제 친구들은 차를 좋아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술만 마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나 뭐 원광대학교 또는 뭐 차하면 그냥 스님 정도 절에서 많이들 드시는 이런 정도지. 그렇죠. 이렇게 차 전문가가 그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하시다 이렇게 차에 입문을 하셨어요? 아 저는 이상하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전통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취미로 시작했던 게 국악하고 차 마시는 거, 난 키우는 거, 산에 등산하는 거.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전통 쪽은 다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게 이제 좋아하다가 차에 특별히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전공으로 했고 나머지는 좋아하니까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차에 꽂힌다. 그게 글쎄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차에 꽂힌다. 되게 매력적이었다 차가? 네,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일단 숙취 해소에 너무 좋았고요. 숙취.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밋밋해요. 이렇게 확 끌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는 확 끌려요. 네. 그 향기에 이 향 너무 좋다고 확 끌리는데 차는 되게 은근하고 담담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매력을 알게 되면은 그 향이 미세하게 세분화되거든요. 향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홍차만 해도 벌써 5,000여 종 이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차와 그 주변에 같이 어우러진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얼마지 않던데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차향 확 퍼지더라니까. 차향이. 아니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게 코가 안 좋아서 향기를 잘 못 느껴요. 금방 차 이렇게 뜨거운 거 부는데
향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산물 중에 굴을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인가 우리 쿠마가 뭐 굴은 뭐 향으로 먹는다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굴에 향이 있어?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저희가 이제 김혁 교수님 그 우리 국가대표 소믈리에 김혁 교수님 모시고 이제 와인 그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때도 와인의 맛은 알겠어요. 그리고 마시면서 이렇게 약간 취하니까 그 기분도 좋은데 이 향은 여전히 저한테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지금도 이 차, 이 전문에 느껴져요? 차 사오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커피는 한 5가지 테이스팅 맛이 있어요. 제가 바리스타 공부할 때. 아니 그 바리스타 공부도 하셨어요? 아 제가 커피 체인점 7호점까지 낸 사람이에요, 저. 무슨 뭐, 네. 뭐 음식 체인점 전문이야. 아, 전문이네. 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5가지만 커피는. 커피는 뭐 단맛, 쓴맛, 뭐 과일 마지막에 이제 과일 향까지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이게는 저기 차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입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차마다의 고유의 이게 테이스팅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느끼는 향하고 그 냄새라든지 끝맛 같은 경우 첫 맛하고 중간 맛, 끝맛 뭐 이런 거라든지 처음에 향이라든지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삼키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있었을 때 이제 입술이나 뭐 하여간 여기 주위에서 입 주위에서 흐르는 냄새 향이라든지 이게 각 차마다 뭔가 특징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네. 그 김세리 박사님 모시고 가게에서 정동현 작가 있지 않습니까? 정동현 작가 그러면 차를 좀 배우고 싶어 해서 그러면 자리를 한번 내가 만들겠다 그래가 모시고 이렇게 차를 다 5가지 정도 테스팅을 했는데 향 좋은 거부터 해서 뭐 오래된 것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딱 먹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그 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숙차, 오래된 차, 쑥차. 오래된 보이차. 쑥 말고요. 보이차, 숙차. 네, 보이차, 아, 저기 익힐 숙자를 써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부드럽게 그 앞에 그 오만 향들이 다 맡아보고 두세 번 끓여먹고 했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에 탁 먹었는데 되게 안심되고 부드럽게 싹 넘어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약간의 흙맛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마지막에 드셨던 게 제일 비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자, 그 하여튼 뭐 우리 오늘 패널들도 다 차례에 대해서 조금씩 또 입문하시는 그런 단계니까 좋은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 명칭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어로는 우리가 차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어로도 그 차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또 표준 중국어에서도 물론 성조가 있지만 차라고 하고 한자 문화권 밖으로 벗어나면 그 태국어 또 차고 또 벵갈어 뭐 포르투갈어도 차를 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의 차자. 또 중국의 차가 페르시아어로 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차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이, 터키에서는 차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서유럽에서는 그 푸젠성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인 민남어 명칭인 이 때에서 유래한 명칭을 많이 써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티, 네덜란드에서는 테이, 또 프랑스에서는 테, 독일어서는 테. 그러니까 이제 차하고 테라는 단어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네. 두 가지로 이렇게 네.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또 이게 차하고 또 다하고도 또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그렇죠. 다도 할 때는 다자로 읽고 네. 차를 마시다 또는 녹차할 때는 또 차로 읽고 네,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차고 네. 한자로는 이제 다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그거를 이제 혼용해서 둘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딱 명확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다, 어떨 때는 차 이렇게 딱 넣으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나 뉘앙스상에 약간 고급스럽다, 뭐 좀 괜찮게 쓰고 싶다,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다자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어떤 중심적인 사상이나 한국 차 문화 중심에 있으신 분들은 다자라고 쓰이는데 그거를 차자라고도 이렇게
중심으로 더 집중해서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냥 그 차가 원래는 차나무의 네네네. 이파리만 차인데 예. 그 뭐 율무차 뭐 무슨 뭐 귤피차 네, 쌍화차 네, 이렇게 네, 된 것처럼 지금 차라는 단어하고 한자어 다라는 단어도 네,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고 혼용해서 있어요. 쓰는 네, 뭐 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차의 기원이나 역사도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아무래도. 중국부터 시작했나요? 그렇죠. 차의 시작을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 이제 그 차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문화의 시작도 이제 중국,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차를 마셔요. 예, 차가 생산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차를 마셔요. 신기하죠. 그럼 그게 중국에서 전 예. 세계적으로 다 퍼진 거예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 그 기원전 2,700년 경에 이제 신화적으로 이제 풀을 하면은 중국에 이제 그 신농이라고 하는 염제 신농에 의해서 차 나무가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이고 신적인 존재였고 당시에 이제 그 음식이라던가 불을 발명해서 이제 불에 익혀 먹는 거라던가 농경이라던가 의학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온 산을 다니면서 약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사람들한테 이용 올 수 있는 약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먹고 버섯도 먹고 꽃도 먹고 이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독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에 그 중독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차나무를 만나게 돼가지고 해독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고요. 약간 좀 전설적인 예, 그런 느낌이 있고 예. 일단은 이제 그 신농식경에 차를 오래 마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나고 마음이 즐겁게 된다. 뭐 이런 문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이 고대 중국에서는요, 차는 유제품보다 못한 음료로 취급받았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국이 이제 통일이 되고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이 불교 문화를 때문에 차 문화가 많이 좀 뭐랄까 융성해졌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 차들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제 전매품으로 차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차를 마셨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네네.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듣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삼국유사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가락 국가 때 김수로 왕 아시죠? 네네. 우리 수조지 우리 수조. 아 그러십니까? 김혜림 씨, 네. 김혜림 씨. 확실해? 74대손. 예, 그분께서 이제 허황우를 맞이하죠 인도에서. 근데 그 황후가 올 때 그 차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었다. 그래서 대충 한 2000년 정도 역사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차 문화가 원래 이제 유교 문화도 있고 불교 문화도 있잖아요. 네. 제사상이라든지 네. 차례 문화를 하면 네. 그 차자가 술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차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차례를 지낸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어우 아 나 준비했다니까 이거. 끝났어. 네. 근데 실제로는 차를 올리는 올렸습니다. 제사는 요새는 거의 없잖아요. 다 술을 올리지 않나요? 지금은 많이 네. 이제 없어졌는데 네. 예전에 이제 차례라고 할 때 그 네. 차닥자 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차하고 술하고 같이 올라갔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도 문중에서 차를 올리시는 분들이 남아 계세요. 아직도 남아 계시고 국가 행사에서도 차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올린다던가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다례를 행한다라고 하면은 술하고 차하고 같이 올리는 행사고 우리 시제 지낼 때도 그러거든. 시내. 아, 그래요? 김해에서? 네, 김해에서 시제 지낼 때도 그러거든. 네. 조장 시제 지낼 때도 여기 두 잔 이렇게 놓고 하는데. 아 거기 차였구나. 예. 나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서 술 두 가지 올리나 싶었더만 차였네. 무식하고 답이 없는 게라. 아유 내 참. 그래서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 그 제사 때에 차를 올리시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 정도예요. 네네. 양반들 말고 그냥 일반인들은 차를 많이 마셨을까요?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일반인들. 일반인. 일반인들은 막걸리지 뭐. 술도 귀했죠 사실 그때.
귀했나요? 네, 쌀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령도 많이 내렸잖아요. 네, 영주가. 하긴 나는 쌀아니면 담을 게 없었네. 밀도 귀했으니까 밀은 더 귀했으니까. 그 차는 그러니까 그 상류층에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차가 맛이 좋아서 향이 좋아가지고 중국을 이제 통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만들어서도 마시기는 했는데 그냥 민중들한테는 사치품에 가까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약용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차나무들이 주변에 자라고 있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재다나 법제하는 과정보다는 잘 말린다던가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떡차 형태로 만들어서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햇볕에 그냥 말려가지고 뭐 체했다, 뭐 속이 안 좋다, 뭐 몸의 기운을 좀 돌려야 되겠다, 뭐 숙취가 남아있다 이럴 때 이제 차를 약용으로 이제 많이 마셨죠 예전에. 아니 제가 이제 그걸 왜 여쭤봤냐면은 우리 지금 강정구 대표님이 차례 얘기를 하시길래 아마도 그냥 이렇게 제 생각에 아마도 뭐 고려 시대 정도에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융성을 해서 차 문화가 불교의 영향으로 더 이렇게 발전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차례가 진짜로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차례상에 차가 올라갔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에 넘어가면서 뭐 이제 불교가 좀 이렇게 쇠퇴하고 유교가 발전을 하면서 양반들 계층에서는 차례를 지낼 때 그래도 좀 비싼 차를 실제로 올렸겠지만 평민들 쪽에서는 차라리 막걸리나 청주 같은 거를 차 대신에 자꾸 올리면서 지금의 제사 문화가 이름은 차례지만 사실은 저희 집에서도 여태까지 제사 지낼 때 차를 올린 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 항상 청주, 법주 이런 술을 올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차가 좀 귀한 거 아니면 제가 문화, 봐서는 역사 뭐 이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차가 기호식품인데 담배가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기호식품이 늘어난 거죠. 차하고 담배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그 일반 평민들이가 누구건 담배를 아우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건강에 좋다. 그때 당시에 저 이야기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담배들은 그냥 담배가 아니고 대마했다고 그러더라고 대마. 그래요? 예. 대마했다 곤방대에 대마 폈을 때 할매들 뽀끔뽀끔 물고 그랬다더라고. 아니 지금 차에 비해서 왜 대마까지 갔어요? 기호식품의 한 종류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차례를 지낼 때라든지 뭐 주도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게 차 문화가 오히려 조금 더 좀 줄어들지 않았나 기호식품의 다각화로. 종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약간 그렇죠. 불교가 융성할 때는 차 문화가 융성하고. 아무래도 이제 차의 효능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머리를 맑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님들께서는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머리가 맑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차를 많이 이용을 하셨던 것 같고 유교에서는 이제 선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또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되니까 또 차를 즐겼던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풍류 문화에서도 또 한국지를 합니다. 차가 놀이 문화 중에서도 또 한 자리를 하죠. 놀이 문화와 차 좀 이렇게 저 얼핏 매치가 안 되는데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조선 시대 유명한 그림 중에 누가가집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인문 화가가 그렸는데 그 이인문은 이제 당시에 조선 시대의 김홍도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화가였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자연 속에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붕이 있고 벽이 터 있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